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수질오염 경보의 종류별,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류 경보 중에서 상수원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죠. 자, 이 내용 자체는 각 단계마다 관계기관과 각 관계기관의 조치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알아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중에서 관심 단계에서 관계기관의 조치사항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을 찾으시오. 그리고 잘못 연결된 것을 찾으시오.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아마 복귀 파트에서 출제되는 내용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과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단계 중에서 첫 번째 관심 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사대강이라고 하면 한강이나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대강 물안경 연구소장, 그죠? 4대강 물안경 연구소장이라고 하면 자, 어떤 조치사항이 있느냐면 주 1회 이상 시료의 채취 및 분석, 남조리의 세포수나 클로피레이를 분석을 해야 되는 조치사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험 분석이나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를 해야 되는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4대강 물안경 연구소장입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수명관리자와 치수장, 정수장 관리자가 시험에서 오답으로 자주 나오거든요. 특히 각 단계마다 수명관리자나 취수장, 정수장 관리자가 조치해야 되는 사항은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관심 단계에서 수명관리자는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을 설치를 하는 등 조류 제거 조치를 실시합니다. 반면에 치수장이나 정수장 관리자 같은 경우에서는 치수장이나 정수장을 주로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물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활성탄 처리나 오존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정수 처리를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왜? 치수장이나 정수장 관리자는 정수장에 관계되는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역지방환경청장은 관심 경보를 발령하든지 주변 오염원에 대한 지도나 단속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홍수통제소장이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댐이나 보, 여유량의 확보 통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 측정 자료 모니터링 실시한다든지 하천 구간의 조류 예방, 제거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게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자, 그리고 경계 단계로 가겠습니다. 자, 경계 단계에서는 4대강 물안경 연구소장은 주 2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에게 신속하게 통보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수명 관리자와 치수장, 정수장 관리자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수명 관리자는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의 조류를 제거 조치를 실시합니다. 반면에 치수장이나 정수장 관리 같은 경우에서는 조류 정식이 수심 이하로 취수구를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정수 처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활성탄 처리나 오존 처리를 하게 되고 정수의 독소 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취수장, 정수장 관리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 단계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명 관리자, 정수장, 취수장 관리자가 조치해야 되는 사항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경계 단계에서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하는 일을 보시면 경계경보의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주변 오염원에 대한 단속 강화, 낚시나 수상스키, 수영, 친수활동, 어패류어획, 식용, 가축 방목 등의 자재 권고 및 이에 대한 공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홍수통제소장이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기상 상황이나 하천 수문 등을 고려한 방류량을 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 배출 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 지원, 하천 구간의 조류 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환경기초시설의 수질 자동 측정 자료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되죠. 자, 그리고 조류 대발생 단계로 넘어가시게 되면 자, 조류 대발생 단계에서 여러분들 조류 대발생 단계에서 4대강 물안경 연구소장 같은 경우에서는 주 2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 시험 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하는 기능을 하죠. 그 다음에 수명관리자와 취수장, 정수장 관리자의 여러분들 조치사항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치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차단막을 설치를 하고 조류 제거 조치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 황토 등의 조류 제거 물질을 살포하고 조류 제거선을 이용하는 조류 제거 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수명 관리자.
자, 반면에 조류 정식 수심 이하로 치수구를 이동시키고 정수 처리를 강화를 시키고 그리고 정수의 독소 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취수장과 정수장의 관리자의 할 일입니다. 자, 반면에 유역지방환경청장 같은 경우에서는 조류도해 발생 경보의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주변 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암기하기가 상당히 힘들지만 워낙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반드시 출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 18번 수질오염 경보인 조류경보 중에서 경계 단계 시 관계기관별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상수원 구간 기준입니다. 자, 먼저 수면관리자는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의 조류 제거 조치를 실시합니다. 나머지 수면관리자는 황토 등의 흡착제를 살포하고 조류 제거선 등을 이용한 조류 제거 조치를 실시합니다. 다음에 취수장, 정수장 관리자는 조류 정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를 이동시키고 다음에 취수장, 정수장 관리자는 정수 처리 강화, 활성탄 처리나 오존 처리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잘못된 것은 나번입니다. 나번. 그죠? 자, 황토 등의 흡착제를 살포하고 조류 제거선을 이용하는 조류 제거를 실시하는 경우는 우리가 조류 대발생 경보에 해당하고 그 다음 조류 대발생 경보 중에서 수면 관리자의 조치사항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나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죠. 자, 그리고 친수활동 구간, 우리가 상수원 구간에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데 친수활동 구간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수질오염 감시경보입니다. 자, 수질오염 감시경보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우리가 관심 단계가 있고 주의 단계가 있고 경계 단계가 있고 그리고 심각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각 단계마다 관계기관의 조치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관심이라고 하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측정기계 이상 여부 확인,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를 합니다. 반면에 수면관리자 같은 경우에서는 물환경 변화 감시 및 원인 조사, 정수장이나 취수장 관리자는 정수 처리 및 수질 분석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유역지방환경청장은 관심 경보 발령 및 관계기관 통보, 수면관리자에게 원인 조사 요청, 원인 조사 및 주변 오염원의 단속 강화를 하는 것은 유역환경청장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심과 주의와 그리고 경계 그리고 심각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내용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질오염 경보의 종류별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 중에서 수질오염 감시 경보의 경계 단계 시 수면관리자의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 물환경 변화 감시 및 원인 조사, 다번에 차단막 설치 등의 오염물질 방제 조치, 다번에 주변 오염원의 단속 강화, 사고 발생 시 지역사고대책본부 구성 운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용에 관계없는 것은 몇 번이 되나요? 다번이 되나요? 다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자체에서 보시게 되면 실제로 보면 내용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그 조류에 관계되는 지금 보면 상당히 중요한 조치 사항들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수질오염 감시 경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출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칠 때는 여러분들이 시험 쳤을 때는 이 내용이 안 나왔으면 하고 안 나오는 게 좋은 거겠지만은 출제가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뭐 문제를 출제를 한 경우라고 그냥 담담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내용을 완벽하게 외워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다는 것은 실제로 제 생각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5기로 이 표를 다 외워야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이제 없느냐 하면 우리가 일단은 앞쪽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를 암기를 했느냐 하면 조류 경보에서 상수원 구간의 조류 경보를 암기를 했거든요. 그 남조류의 수에 따라서. 그죠? 자, 그리고 또 조류 경보에서 상수원 구간에 관계되는 각 단계마다 관계기관의 조치사항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놔도
출제 빈도가 그쪽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자, 제2절 수계 영양 분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이라는 파트입니다. 자, 12번 항목에 보면 국가 및 수계 영양 분별 물환경 관리인데 1번에 보시면 국가 물환경 관리의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자, 국가 물환경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요. 그러면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것은 몇 년마다 수립을 하느냐? 그 다음에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뭐냐? 두 가지로 우리가 나타내게 되거든요. 자, 그럼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환경부 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 보존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 물환경 관리 기본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국가 물환경 관리 기본 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수립을 하는데 몇 년마다 수립을 하느냐면 10년마다 수립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 물환경 관리 기본 계획에 포함돼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자, 기본 계획에 포함돼야 되는 사항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지금 보시게 되면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마지막 거는 실제로 필요 없으니까. 첫 번째 보시면 물환경 변화 추이, 그리고 물환경의 목표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물환경 오염원의 변화 및 장기 전망, 그리고 물환경 관리 보전에 관한 정책 방향,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기후변화에 대한 물환경 관리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목표 기준, 두 번째는 변화 및 장기 전망, 세 번째는 정책 방향, 네 번째는 물환경 관리 대책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양이 그렇지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는 내용과 반드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문제 20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20번에 보면 환경부 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 보존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국가의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는 거죠? 10년마다 수립을 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권역 물환경 관리 계획의 수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역별로 나타내게 되면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 이렇게 세 가지로 권역별로 나타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가 물환경 관리 기본 계획을 했고, 그러면 대권역 물환경 관리의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대권역 물환경 관리 계획은 누가 맡아서 하느냐면 자, 국가 물환경 기본 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해요. 그죠? 반면에 대권역 물환경 관리 기본 계획은 유역환경청장이 합니다. 자, 유역환경청장은 국가 물환경 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서 대권역별로 대권역 물환경 관리 기본 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10년마다 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 물환경 관리 기본 계획이나 대권역 물환경 관리 계획은 둘 다 공이 10년마다 하는데 국가 물환경 관리 기본 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하고, 그리고 대권역 물환경 관리 계획은 유역환경청장이 한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1번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별로 대권역 물환경 관리 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을 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권역 물환경 관리 계획을 10년마다 세워줘. 10년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대권역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대권역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어떤 게 있느냐?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아주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한 7가지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고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숙지를 해야 됩니다. 물환경 변화 추이, 그리고 물환경 목표 기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수원 및 물의 이용 현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기타 수질오염원의 분포 현황이 들어가죠. 그리고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기타 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그래서 수질오염의 예방 및 저감 대책이 포함돼야 돼요. 자, 그리고 물환경 보전 조치에 대한 추진 방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대책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7개 정도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도 문제는 22번의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자, 문제 22번. 대권역 물환경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가번에 상수원 및 물 이용 현황 맞습니다. 그리고 점오염원, 비점오염 및 기타 수질오염원별 수질오염 저감 시설 현황. 수질오염의 저감 시설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점오염원, 비점오염 및 기타 수질오염원의 분포 현황. 그리고 라번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에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양이 포함되는 거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 따라서 여러분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은 7가지가 있으니까 그 7가지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확실하게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자, 중권역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권역의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을 하느냐 하면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립을 하게 됩니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 중권역의 물환경 목표 기준 달성에 인접한 상류 지역의 중권역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서는 해당 중권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서 관할 중권역 및 인접한 상류 지역의 중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권역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소권역 물환경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자, 소권역 같은 경우에서는 누가 하느냐 하면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권역 물환경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내용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갈로 5번에 있어요. 오염된 공공수역에서 물놀이 등의 행위 제한의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자, 권고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권고 기준이 있는데 물놀이 등의 행위 제한의 권고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대상 행위는 수영 등의 물놀이 그리고 어패류 등의 섭취 이렇게 2가지로 제한을 해요. 자, 수영 등의 물놀이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항목이 대장균을 검사를 합니다. 반면에 어패류 등을 섭취했을 때는 어패류 내에 들어가 있는 총수원을 검사를 해요. 자, 그럼 기준치가 얼마냐 하면 대장균 같은 경우에서는 100ml 시료에 들어있는 개체수를 기준하거든요. 그래서 대장균 같은 경우에서는 500개체수 이상. 그리고 우리가 수원 같은 경우에서는 1kg당 0.3mg을 기준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기준치가 시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기준치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물놀이 등의 물놀이는 대장균을 기준을 하고 어패류의 섭취는 어패류 체내에 있는 총수원을 기준하는데 대장균의 기준은 500개체수 이상 그리고 수원은 0.3mg/kg 이상이라는 걸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23번에 보시게 되면 바로 문제가 나오게 되죠. 물놀이 등의 행위 제한 권고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대상 행위나 항목, 기준 순서라고 그랬어요. 자, 먼저 수영 등의 물놀이입니다. 수영 등의 물놀이는 대장균을 기준을 하죠. 대장균을 기준을 하면서 개체수는 얼마가 되는 거죠? 500 이상이에요. 500 이상인 거 없어요. 정답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보면 어패류를 섭취를 합니다. 그러면은 총수원을 기준을 하고 1kg당 0.3mg 이상을 기준하는 거죠. 그래서 수원을 기준을 하니까 0.3mg/kg이니까 정답은 답은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영 등의 물놀이는 대장균을 기준을 하고 그 다음에 어패류는 수원을, 총수원을 기준을 한다는 거. 그리고 대장균은 100ml당 개체수가 500개체수 이상 그리고 수원은 1kg당 0.3mg 이상이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해야 돼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암기를 안 하고는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암기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6번 항목에 보면 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와 측정이 있습니다. 자, 환경부 장관이 조사 측정하는 경우가 있고 시도지사가 조사 측정하는 경우 2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면 환경부 장관이에요. 자, 환경부 장관은 물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호소를 지정고시하고 그 호소의 물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 측정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떤 기준이 있느냐 하면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것은 환경부 장관이 조사, 측정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보면 1일 30만 톤 이상의 원수를 취수하는 호수입니다. 자, 그리고 2번 동식물의 서식지나 도래지거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호수. 그리고 수질 오염이 심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수. 그럼 여기에서는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서는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오답으로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숫자가 들어가 있는 1번 내용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오답으로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럼 뭐가 중요한 거죠? 1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환경부 장관은 1일 30만 톤 이상의 원수를 취수하는 호소를 우리가 측정, 조사를 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문제를 바로 보고 시도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4번. 환경부 장관이 물환경 보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있다고 고시하고 물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 측정하여야 하는 호수의 기준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가번에 보시면 1일 30만 톤 이상의 원수를 취수하는 호수. 자, 1일 30만 톤 이상의 원수를 취수하는 호수 맞습니다. 그리고 만수일 때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호수. 자, 여기서 1번, 2번, 3번에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바로 정답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바로 밑에서 보겠습니다. 수질 오염이 심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수. 다음에 동식물의 서식지, 도래지거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호수. 그죠? 그래서 세 가지만 해당하고. 그러면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나번에 대한 설명은 시도지사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도지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시면 자,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도지사는 갈로는 키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시도지사가 물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호수를 지정고시하고 그 호수의 물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 측정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만수위를 기준합니다. 만수위, 홍수위를 기준하는 게 아니고 만수위를 기준하고, 자, 그때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느냐 하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호수는 시도지사가 우리가 조사하고 측정해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만수위를 기준했을 때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호수는 시도지사가 조사,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조사하고 측정해야 되는 기준,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문제 25번. 시도지사가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호수 외에 호수에 대해서 호수수의 물환경 등을 조사, 측정해야 되는 호수의 기준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은 뭐를 기준하죠? 만수위를 기준해요. 그래서 만수위가 아닌 걸 지워요. 자, 만수위 중에서 면적이 얼마죠? 50만 제곱미터가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수위고 50만 제곱미터 이상. 따라서 답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시도지사가 조사 측정해야 되는 호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번과 25번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내용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번에 보시면 3년마다 조사, 측정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 자, 그리고 5년마다 조사, 측정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출제가 아주 자주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한 번씩 봐야 됩니다. 자, 먼저 3년마다 조사, 측정해야 되는 내용에 보시게 되면 호수의 생성이나 조성 연도, 유역 면적, 저수량 등의 호수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그리고 호수의 이용 목적, 취수장의 목적, 취수량 등의 호수수의 이용 상황은 3년마다 조사하고 측정합니다. 반면에 5년마다 조사 측정하되 필요한 경우에서는 매년 조사 측정해야 되는 내용. 다시 말해서 5년마다 조사하고 측정하는 내용은 수질 오염도, 오염도의 분포 현황, 수질 오염 물질의 발생, 처리 및 유입 현황은 5년마다. 자, 그 다음에 호수의 생물 다양성 및 수생태계 등의 수생태계 현황을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하는데 환경부 장관이 조사나 측정 및 분석하는 경우에서는 3년마다 한 번씩 해요. 자, 그리고 시도지사가 조사, 측정 및 분석하는 경우에서는 5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13번에 보면 중점관리 저수지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상당히 출제가 잘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중점관리 저수지의 지정. 중점관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저수지라는 뜻이겠죠. 자, 환경부 장관이 합니다. 환경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수지를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수지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저수지가 생활용수 및 관광, 레저의 기능을 갖추도록 그 수지를 관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해당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A, B, C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특히 A밖에 없겠죠. B와 C는 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A에 보시게 되면 총 저수 용량이 저수 용량이 얼마 이상인 저수지냐면 1천만 단위가 세제곱미터예요. 그럼 1천만 세제곱미터라는 것은 1천만 미터의 3성 이상이라는 소리입니다. 아셨죠? 제곱미터가 아니에요. 세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래서 총 저수 용량이 1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는 우리가 중점관리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염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도 중점관리 저수지. 그리고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상수원 등의 해당 수계의 수질 환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면 실제로 중점관리 저수지의 기준은 A번 첫 번째 나와 있는 1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중점관리 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누구의 명령으로 정하느냐면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26번에 보시게 되면 중점관리 저수지의 지정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자, 총 저수 용량이 단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제곱미터라고 그랬어요. 자, 세제곱미터라고 그랬고 값은 얼마죠? 1천만. 그래서 1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를 우리가 중점관리 저수지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값은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점관리 저수지의 관리자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중점관리 저수지의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4가지가 있어요. 그럼 시험에서는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숫자가 나오는 게 두 번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주로 오답으로 출제되는 것은 두 번째이기 때문에 두 번째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중점관리 저수지의 설치 목적, 이용 현황 및 오염 현황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2번 중점관리 저수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거주인구 등의 일반 행위. 자, 여기서 반경 2km 이내입니다. 반경 2km 이내의 거주인구 등의 일반 현황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반경 2km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중점관리 저수지의 수질 관리 목표, 중점관리 저수지의 수질 오염 예방 및 수질 개선 방안.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문제 유형을 27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에 보면 다음은 중점관리 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중점관리 저수지의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중점관리 저수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갈로의 거주인구 등의 일반 행위이며 그러면 자, 어느 정도 이내죠? 반경 2km 이내. 따라서 반경 2km 이내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내용만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모든 법규를 비롯해서 모든 내용에서 정답으로 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숫자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점관리 저수지의 지정 기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저수지 그리고 그 밖의 저수지 두 가지로 나타내는데 농업용 저수지를 기준했을 때는 호수의 생활환경 기준 중에서 약간 나쁜 등급을 기준을 해요. 반면에 그 밖의 저수지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등급을 기준하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은 특히 농업용 저수지의 등급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농업용 저수지의 등급은 약간 나쁜 등급, 그리고 그 밖의 저수지는 보통 등급이 해당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28번 중점관리 저수지의 해제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농업용 경우입니다. 자,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에서 등급이 어떤 등급이 되는 거죠? 농업용 저수지는 약간 나쁜 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나쁜 등급이 되니까 정답은 자, 약간 나쁜 등급 기준 이하로 자, 여기서는 얼마 이상 계속 유지돼야 되느냐 하면 2년 이상 계속 유지하는 경우로 나타나야 되니까
나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서 생활기준 중에서 약간 나쁜 등급, 그리고 2년 이상 계속 유지하는 경우를 기준합니다.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여러분들 14번 항목에 보시게 되면 자, 호수 안의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면관리자는 호수 안의 쓰레기를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당해 호수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하거나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수면관리자는 수거를 하고 지자체 단체장들은 운반이나 처리를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쓰레기 운반, 처리 주체 및 쓰레기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쓰레기 운반이나 처리 주체 및 쓰레기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 신청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누구의 명령으로 정하느냐면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는 거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